네, 미국 증시 이날 보합권 혼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상황을 좀 비유를 해보자면요, 눈 덮인 설원에서 좀 걸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것이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전거래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 500 지수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는 흐름이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승 흐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의 혼조 흐름이었는데 3대 지수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시죠.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소폭 밀려났죠.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0.12% 올랐습니다. 종가는 16,715.44포인트입니다. 이날 고점은 16,735포인트까지 한때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최근의 흐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전 거래일 0.68% 상승을 하면서 종가가 16,695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죠. 16,700선 밑에서 종가를 형성을 하면서 이날 좀 종가 기준으로는 좀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날 다시금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16,700선 위로 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특징이 있는 하루였고요. 이어서 나스닥 종합지수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전거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77%나 올랐기 때문에 이날은 잠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0.33% 밀려났습니다. 4,130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장중에는 보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0.3% 안팎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도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요, 바로 장중 고점입니다. 장중 한때는 19,000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9,002포인트 터치한 이후에는 약간의 좀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도 보여줬는데요. 이날 종가는 전일 종가와 비슷합니다. 0.04%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종가는 1,897.45포인트 형성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에서는요, 경제 지표가 상승 탄력을 다소 제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요. 미국의 4월의 소매 판매 전월 대비했을 때 0.1%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예상치가 0.4% 증가였는데 이 증가 폭이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 2월 혹한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좀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날씨가 풀리면서 급증을 했고요. 4월에는 다시금 주춤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토마토 모닝쇼 1부에서도 글로벌 M&A 시장에 지난 2007년 이후에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외신 소식, 현지 특파원을 통해서 좀 연결해 드렸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를 증명하듯 M&A 소식이 연일 끊이지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 본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 소식이었습니다. 보시면은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종목씩 묶어보시면 되는데요. AT&T가 이 다이렉TV 인수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밸리언트는 보톡스 제조업체 엘러건을 인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새로운 이 M&A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결제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 관련 업체입니다. 이 벤티스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머큐리 시스템즈를 인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 3건이 이날 불거진 M&A 관련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AT&T 관련된 내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인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인수 가격이나 이런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AT&T는 500억 달러의 다이렉TV를 인수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통에 따르면요, AT&T는 이번 이 인수 협상을 2주 안에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 있고요. 합의에 도달하는데 이런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금 및 AT&T의 자사주를
상대로 통한 인수 거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AT&T가 이 다이렉TV의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게 되면 AT&T의 유료 TV 가입자 수는 600만 가구에서 약 2,600만 가구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 최대의 유료 방송 사업자인 컴캐스트의 가입자 수 2,260만 가구보다 많게 됩니다. 이 앞으로 케이블 TV 부분, 유료 TV 부분의 판도 변화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날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두 종목, 장중 한때는 다이렉TV가 1%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지수가 장 후반 들어서 밀려나면서 이런 분위기에 동참을 했죠. 이 다이렉TV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 하락을 했고요. AT&T도 이날 1.01% 조정받으면서 두 종목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밸리언트와 엘러건 간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전 거래일도 엘러건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러건은 이 밸리언트에서 제시한 460만 달러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밸리언트가 좀 피드백을 하고 나선 건데요. 인수 조건 확충 계획을 오는 28일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밸리언트는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요. 적정 가격을 지불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책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결제 서비스 업체 벤티스가 머큐리 시스템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인수 가격은 16억 5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벤티스 같은 경우는 이번 거래가 통합 결제 부문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피인수되는 주체에 좀 더 호재로 인식되는 것이 이 M&A의 특징인데요. 이 벤티스 같은 경우는 피인수되는 주체보다는 인수하는 쪽에 좀 더 크게 호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주가가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벤티스 맨 아래 보시면은 5.5% 급등했다라는 부분 체크가 되고 있고요. 머큐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2% 정도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두 번째 이 엘러건 같은 경우는요. 1% 정도의 상승 흐름, 그리고 밸리언트는 0.4%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M&A 특징을 짚어보자면은 인수 가격에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붙여서 최근에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어서 주택 관련주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관련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련주들도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이날은 호재가 나타나면서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훈풍이 확산됐습니다. 관련된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 이 FHFA의 신입 감독관인 멜 와츠가 이 내용을 좀 내놓았는데요. 주택 소유자들이 더 많은 신용을 사용하도록 좀 허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택을 사들일 때 좀 더 크게 좀 대출을 할 수 있다거나 운신의 폭이 넓어진 거죠. 이에 따라서 주택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반영됐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주가 보겠습니다. 대체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보시면은 풀테그룹이 1.4% 정도 올랐습니다. 톨브라더스도 강보합권, KB홍주도 1% 정도의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요. 레나도 1.4% 상승을 했습니다. DR홀튼 2% 가까운 상승 흐름, 전반적으로 주택 건축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개별 재료가 있었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죠. 먼저 그린마운틴 커피입니다. 그린마운틴 커피는 앞서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코카콜라가 다시금 그린마운틴 커피의 지분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한 번 더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린마운틴 커피는요, 큐리그라는 캡슐 커피를 제조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이 코카콜라 쪽에서도 지분을 확대하면서 이날도 7.55% 상승을 했습니다. 119.07달러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반면에 개별적인 재료로 급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최근에 LG 생활건강이 인수 추진 의사가 있다라고 밝힌 바로 엘리자베스 아덴인데요. 실적이 부진합니다. 사실 이 엘리자베스 아덴 실적이 부진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요. 이번에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22%나 급락했습니다. 27.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